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평생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던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무교육만 마친 가진 게 없는 가난한 고아에게는 별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타고난 몸만은 건강해 이걸 재산으로 일용직을 띄고 살았죠. 아침에 용역에 가서 일을 따는 날은 일을 했고 일이 없는 날은 기숙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말 일과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더니 돈이 조금 모이길래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늘 기관 생활을 해서 혼자 살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제 힘으로 이뤄낸 혼자만의 보금자리가 썩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해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후반을 보내고 30이 코앞이 되자 주변에서는 여자친구니 결혼 이야기들을 꺼내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곤 했죠. 사실 저 같은 놈이랑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배움도 짧았으며 전셋밥 보증금 외에는 가진 게 없었는데요. 그렇게 또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고 저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 돈도 조금 모였겠다. 전셋방에서 전셋집으로 옮기기도 했고요. 특별할 게 하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만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 시간이었죠. 저는 또래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 굳이 교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어선 자연히 교류를 끊었었거든요. 늘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늘 어른들의 관심이 고팠었으니 어른들에게는 살갑게 굴곤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슈퍼 할머니는 참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항상 빵을 하나 구입하곤 했습니다. 이게 은근한 낙이었죠.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 이게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입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하고 나가면 얻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요. 그 동네 마트에 가서 진지하게 빵을 고르고 있자면 할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젊은 놈이 아침에 밥을 챙겨 먹어야지. 요새 젊은 것들은 외국물을 먹어서 아침에 쌀 대신 밀가루를 쳐먹어. 듣기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잔소리가 좋아서 늘 이 슈퍼를 찾았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냐는 말에 아침마다 그냥 나가서 막노동하는 놈이라고 했고요. 그런 저한테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서 뻗팅기는 놈들도 많은데 네가 정말 애국을 하는 아들이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빵만 먹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먹으라며 집에서 타온 미숫가루를 내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먹으려고 탔는데 네가 왔으니 너도 한번 먹으라며 달달한 믹스커피를 주시기도 하고요.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하더군요. 그러다가 할머니의 손녀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늘 그렇듯 빵을 사러 갔는데 할머니가 계셔야 할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있더군요. 평소보다 빠르게 빵을 집어 계산하면서 지나가듯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가셨고 본인은 할머니의 손녀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셨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평소라면 안 붙일 말을 몇 번 더 붙였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냐고, 불편하신 게 있었던 거냐고. 그녀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그냥 검진차 병원에 가신 거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정이 있어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와는 다르게 맡길 사람이 있으니 편한 시간에 병원에 가신 거라고요. 안심이 되어 한숨을 쉬자 그녀가 삥긋 웃더군요. 아, 동네에 빵 사먹는 청년이 하나 있다고 하더니 손님이신가 봐요. 아,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재밌기도 해서. 할머니가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근길이신가 본데 잘 다녀오세요.
별 대화 아니었는데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했고요. 저한테는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살기 바빠 사랑을 몰랐는데 그녀한테 첫눈에 반한 거지요. 저는 그 다음부터 더 뻔뻔해져서 할머니한테 그녀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해 돌아온 사람이라 하더군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며 할머니가 열을 내시는데 저는 내심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저에게 자신이 없어 마음을 표현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불쑥 말을 걸더라고요. 그쪽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그쪽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제 착각이냐고요. 얼굴이 붉어서 어물어물하고 있으니 자기가 착각한 게 아니면 생각해보라고. 괜찮다면 만나보고 싶다고요. 할머니도 좋아하시니까요. 툭 던지는 말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좋다 소리보다 고맙다는 소리부터 입에서 나왔고 그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또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체 항상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저는 살짝 입술을 내민 그 표정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꿈결을 걷는 것 같았고 막노동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그녀 옆에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시도는 잘 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그녀는 저한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 슈퍼 물려받아서 할머니랑 같이 장사하면 되지. 한 번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밝고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천성이 우울한 저는 이렇게 밝은 내 여자한테 빠져들었고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나 같은 놈이랑 만나주고 있는 건지 제 나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랬더니 그녀가 저한테 청혼을 하더군요. 자기는 결혼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식은 조촐하게 치르자. 대신 네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걸로 되었다고요. 그렇게 놀랍게도 저희는 결혼 약속까지 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전셋집으로도 그녀가 만족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제 상황은 결혼 후에도 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이프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늘 우울했습니다. 행복했지만 불안하더군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 와이프도 항상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말짱한 총각이랑 결혼했으니 나중에 너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괜찮아. 저는 이 말이 늘 본인이 저를 떠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전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풍족하게 살아보게 하고 싶어 일만 늘렸던 것 같습니다. 몸은 쓰는 일을 하니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바빴죠. 그녀는 늘 사람들이랑 친해서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슈퍼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더군요. 그 여자아이한테 살갑게 초콜릿을 쥐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나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여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 같은 놈이랑은 어떤 여자도 살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게 정말 제 운명이었나 봅니다. 추운 날 고박하는 손을 불어가며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생각 없이 그냥 이어폰만 눌러 전화를 받았는데 웬 모르는 목소리의 남자가 제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여자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침까지 살아서 말짱하게 배웅까지 해줬던 아내가 죽었다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정직한지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컥 막혔습니다. 전화를 떨어뜨리니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대신 통화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끌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저니 분명 확인도 제가 했고 장례도 제가 치렀는데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냥 꺼멓게 탄 덩어리 같은 것이 내 사람이다 하니 저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화재였다고 하더군요. 불이 났는데 재수없게 거기서 제 아내만 화마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지 않다고 하던가요? 장례식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처갓집 할머니가 되신 슈퍼 할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저를 흔드시는 것도 희미하게만 기억이 납니다. 일도 나가지 않았고 죽은 듯 집에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미친 듯이 눈물만 쏟아지더군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비오듯 흘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살면서 가져본 게 많지 않아 잃었을 때는 더 아프더군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고 제 아내가 어디에서 왜 죽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화재 현장을 알아보니 보육원이더군요. 이 사람이 보육원에 갈 일이 뭐가 있나 싶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그날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보육원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방문한 날 불이 났고 하필이면 불이 난 방에 아내가 찾아간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데리러 뛰어들었다가 화상을 입었다고요. 어떻게든 아이를 밀어내 아이는 살았지만 아내는 너무 많이 다쳐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어찌 생명은 붙어 나왔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대체 어떤 아이를 보러 온 건가 싶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초지종을 알겠더군요. 아이가 너무나도 아내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흔해졌는지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죠. 원장이 가만히 아이와 저를 보더니 이미 아는 것 같아 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떴으니 말을 하겠다고요. 이 아이는 와이프의 딸이 맞고 양육권을 가져간 아내의 전 남편이 버리고 간 것이라 했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의 바람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더군요. 일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아내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양육권은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상간녀는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아이를 사이에 두고 전 남편과 제 아내가 연락을 하는 것이 싫었던지 본인들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이 끊겼는데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할머니 집으로 가서 절 만났고 식을 올린 거죠. 그런데 저랑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딸이 엄마를 찾아간 모양입니다. 가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아이가 이 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착한 여자는 저한테 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할 자신이 없어 말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육원의 출석 도장만 마냥 찍고 살았던 거죠. 그때는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 몰랐는데 그게 이렇게 천추의 한이 되다니요. 그때 아이를 알아보고 키우겠다고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다 생각하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숨이 턱 막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데 또 미칠 것 같은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또 끝없이 잠만 자고 일을 나가는 삶을 살다 보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이번엔 그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랑 닮아도 너무 닮았더군요. 거기다 아내가 힘들게 낳은 사랑하는 아이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속이 상했습니다. 저도 기관에서 나름 바르게 키워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저처럼 어딘가 찌그러진 인간으로 자란다고 생각하니 안 되겠더군요. 그렇게 밝았던 여자의 딸이요. 그래서 보육원에 찾아가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할머니는 마냥 미안해하시며 네가 이제 내 아들이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져본 두 번째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생각나는 날이면 딸이랑 함께 엄마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그리움에 파묻혀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지만 제 딸은 밝은 아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할머니도 계시니까요. 제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